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시장 오랜만에 양시장 파란불로 물이 들었습니다. 장중에 떨어졌던 낙폭을 많이 만회하긴 했지만 1900선이 위협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시장이 좀 흔들리는 건가라고 걱정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런 시장에 대해서 건강한 조정이었길 바라면서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끝에는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 모셨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과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스튜디오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나와주셔야 되는데 한 분이 이렇게 멀리서 함께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오늘 멀리 있으신 만큼 최충성 위원님 집중해서 잘 말씀해 주실 거죠? 알겠다고 눈빛으로 네, 대답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오늘 또 풍성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샘플러스 최충성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도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종목 이야기들까지 자세하게 무료 카카오톡방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위원님들과 함께 오늘장 이야기들 또 해볼 텐데 오늘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장이 조금 장중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시청자분들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장 정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이청원 위원님한테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답니다. 노래네요, 노래. 네, 노래로 할 건데 이유가 지금 이번 주에 특히 어제와 오늘 시장이 약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기저에는 저는 다른 것보다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지금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은 적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롤오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오히려 옵션 만기가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제 경험상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어제 장중 움직임을 혹시나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수의 왜곡 현상이 어느 정도 나왔고 특정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를 매우 강하게 특히 선물시장에서 강하게 밀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의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힘들었고요. 특정 메이저 투자 주체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력을 토대로 시장에 던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건데 네. 코스피가 1960포인트였죠. 정확하게 해당 가격대, 해당 지수대를 살짝 돌파하고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만약 옵션 만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는 더 갔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현재 메이저 투자 기관들의 포지션이 조금은 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수가 조금 더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현물부터 한번 볼게요.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인이 이틀 연속 들어옵니다. 여전히 개인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은 현물에서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고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살짝 판다 하더라도 오히려 외인은 약간 들어오죠.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이 지금은 키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물에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우선 현물 쪽에서 조금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현물 쪽에서 외인과 기관은 지수 하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른 것보다 이번 주 옵션 만기죠. 아시다시피 옵션 만기 때는 옵션 가격의 변동이 상당히 커집니다. 작게는 2배, 며칠 동안 2배 올라가는 건 정말 일도 아니죠. 5배, 6배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콜옵션을 매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입니다. 콜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지수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이는 포지션입니다. 더군다나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포지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에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풋옵션 보세요. 풋옵션을 5월 6일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죠. 이게 뜻하는 것은 만기가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단기적으로 기관은 풋옵션을 매수해서 1차적으로 단기 수익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지수를 밀어버린 거예요. 단순하게 지수를 미는 것과 순간적으로 지수를 밀었을 때 옵션 가격의 변동은 차이가 납니다. 크게 2가지 이유인데, 옵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와 감마, 세타 이 3가지가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죠. 델타라고 하는 것은 선물 1포인트 변화에 따른 옵션 가격의 변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크게 움직여요. 그리고 감마 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이키드 포지션을 친 투자 주체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확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노리고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해 놨고, 이러한 흐름을 조금 더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까지 장은 흔들렸다고 봐요. 하지만 중반부터 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스멀스멀 올라가요. 한 번에 빵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옵션 가격의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옵션 가격은 사실상 크게 올라가지 않죠. 오히려 지수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턴을 했다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62평선 위에서 옵션 만기일까지는 조금은 노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까지만 조정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내일, 특히 현재 기준이죠. 제가 조금 전에 인베스팅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 지수의 움직임이 오전에 비해서 상당히 다르게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을 한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소폭 상승 출발한다면 지수는 크게 문제없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거고, 옵션 만기 때 특히 내일 만약 콜옵션 쪽에 기관이든 외인이든 약간만 들어온다면 오히려 목요일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사실 저는 왜 이렇게 조정이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점 3월 19일이 저점이었는데 이때 대비 지수가 지금 26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사실상 지금 구간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던 그 시점을 완전히 회복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과연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과 후 지금이 다르냐? 증시는 그대로죠. 하지만 실물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실물 경제가 회복이 되면 코스닥은 지금보다 더 날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장이 지금 조금은 어둡다 하더라도 쨍하고 해뜰 날 또 돌아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관심 가지시고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해뜰 날 곧 온다라고 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시장이 흔들렸던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수가 너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승했던 지수에 대해 좀 피로감이 쌓여서 좀 흔들리는 것뿐이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이 보시는 시장 여쭤봐야겠죠. 위원님 멀리서 계시겠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해 주세요. 네, 일단 저는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는 제가 지난주 예상했던 이제 박스권 장세 1900선에서 1960선 사이에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상승으로 갈지 하단으로 지나갈지 한번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간을 보고 있다고 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얘가 2,000선 그 이상까지 좀 상승을 하려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희박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좀 이성적으로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단은 지금 뭐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자리에서 조금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진입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신 다음에 일단 그런 종목들을 조금 잘 발굴을 해서 시장이 하락하든 상승하든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포트를 구성하시는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속적으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지금 상승을 주도한 섹터군들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일단 그런 점에서도 볼 때 주가는 뭐 불안한 그런 장이 계속적인 흐름이 보인다면 하방으로 다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마냥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지금은 좀 굉장히 좀 이성적으로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 전략은 그때그때 따라서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다소 조금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종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오히려 우리가 기로에 서 있을 수 있다. 이성적이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각각 다른 포인트에서 시장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느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지 고민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의 이런 균형적인 시각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 어떤 시장의 이슈들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요. 바로 이슈 체크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이슈들 정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 오랜만에 모셔서 시장이 참 잘 갔으면 좋았을 걸. 오늘 시장이 흔들렸는데 그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이제 한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에 이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이슈가 월요일부터 이제 주말 사이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월요일 어제장을 지난 오늘장까지 그 확산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주들은 오늘 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최충성 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코로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가 황금 연휴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봤던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기존에 이제 싱가포르 관련해서 그러한 확진자 수가 다시 연휴가 지나고 증가하는 걸 보면서 저희도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재확진이 진행되면서 물론 국내 시장에만 좀 국한돼서 일어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상 글로벌적으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재확진자 수가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누를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기존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지만 제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기존의 경기 부양책은 사실상 기업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키고자 경제 재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인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할 거고 사람들이 또 외부 활동에 굉장히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제 재개와 관련된 그런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지수를 많이 상승을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기존에 강하게 상승을 많이 했던 진단키트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재파동을 좀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기도 했고 일단 지금부터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이제 진단키트와 관련해서는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가 되는 상승할 만한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상승을 하지 못하고 꺾어지는 종목들은 뭐 한 3%, 5% 정도 상승을 하고 말거든요. 일단 그러한 종목들 진단키트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런 대장주를 따라잡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높은 자리에서 들어가시지 말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일단 온라인 교육주 관련해서도 어제 많이 상승을 주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 교육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그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뭐 메가스터디나 이런 종목군들이 그렇게 막 이슈를 받았던 그런 시장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 온라인 비대면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추후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진단키트 온라인 이 교육주와 관련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다른 양상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자리에는 추세를 순환매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 일단 교육 관련주들은 아직도 추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진행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와 관련해서 일단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주라고 하잖아요. 뭐 자가격리나 이런 것도 2주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주가라는 지수, 업종 차트가 상승을 하려면 2주 안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2주 안에 방향성을 어느 정도 잡아갈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을 딱히 잡아갈 그런 모멘텀이 다소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박스권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확진자 수 증가는 국내 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조금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계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교육주 같은 경우는 급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셨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오늘 좀 등락을 달리했던 두 개의 섹터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이제 황금 연휴 잘 지나고 이제 좀 코로나19 잘 마무리되나 보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밖에 나가본 지가 지금 언젠지 좀 저도 놀러 나가고 싶어서 꾹 참았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또 근데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다르니까 네.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청원 위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누구나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결국에는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네. 지난 주말이었죠.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클럽 그리고 그곳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많은 사람이 나왔고 확진자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들었던 그 시점에서 확진자가 다시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은 분명히 커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증시를 보세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3월처럼 지금 수준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와 비교한다면 과연 어제 오늘 증시가 크게 밀린 것인가? 어제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0.5% 정도였고 오늘도 0.6% 수준이었습니다. 적어도 코로나19에 따른 확진자가 크게 나왔다 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흔히 말하기로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보다 현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주들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단키트주 관련된 종목들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기에는 분명히
힘듭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이미 대다수 종목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이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점에 기존에 물린 사람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던질 거예요. 지난 3월, 4월 충격이 가장 컸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수준의 엄청난 충격이 아닌 이상 진단키트주들이 크게 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진단키트주 관련해서는 살펴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이 분석 내용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저는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은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산업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언택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IT 기술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비대면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받고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약 바이오에 속한 대다수 기업들, 잠재력이 엄청난 기업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찌 보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던 이 시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조선, 자동차, 정유, 석유화학이죠. 이 모든 기업들 관련된 종목들 모두 무너졌습니다.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당연히 종목들이 무너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진단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는 분명 동기간 중에 단순하게 주가가 올라간 것만이 아니라 자신들 대한민국의 제약 바이오 기업이 세계적으로도 다시 한번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언택트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부터 대한민국은 이 사업을 성장시킬 거예요. 뜻하지 않은 호재거리에 따라 해당 산업이 크게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찌 보면 산업 포트폴리오가 상당 부분 다양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섹터의 종목들이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가 충분히 이걸 받쳐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배트맨에 나왔던 한 달 정도 전부터 시장이 매우 좋을 것이다. 현 정부 안에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목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타 조금은 소외되어 있던 산업군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더욱 중요한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 55%가 주식 투자를 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10%밖에 안 해요. 이번 기회에 대거 유입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유동성은 결국 지금 이슈가 되는 언택트 또 제약 바이오 기타 수혜가 되는 산업군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종목들의 상승은 물론 지수 자체의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봅니다.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확진자가 더 나오면 여러분들이 잠시 움츠리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시라고 하는 곳에 미치는 변수는 대단히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언택트 관련해서 실제로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진단키트 관련주뿐만 아니라요. 결제 관련주, 또 게임 관련주, 가구나 인테리어 관련주,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라이프에 맞춘 종목들이 오늘도 흐름이 좋았던 걸 봐서 언택트 관련주들이 앞으로 더더욱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 이슈를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증시에 다시 이제 비관론이 퍼지면서 S&P 500 지수가 앞으로 3개월 안에 20% 가까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좀 혼조세를 보이는 양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앞으로 증시도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중 무역 관련해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재협상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흐름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이청훈 의원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골드만삭스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참고할게. 이 정도밖에 저는 안 됐어요. 증시가 S&P죠. 석 달 안에 20% 밀릴지 안 밀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순하게 다른 곳, 골드만삭스가 아니라 JP모건에서 지수가 이렇게 이후로는 반등할 수도 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충분히 갖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하나의 그냥 관심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현 시점에서 많은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자고요. 우선은 대상으로 삼았던 게 S&P 500입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다우나 나스닥이죠. S&P 500보다는 네이버 증권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다우나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기 때문에 S&P에 대한 관심은 조금 낮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상 미국 증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S&P 50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30개밖에 없어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최소 단위인 30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의 흐름을 명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외 시장에서 거래가 많이 되죠. 그리고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타 산업군에 대해서 반영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반면 S&P 500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500개의 종목을 잘 구성을 했고 사실상 미국 증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이 S&P 500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일 미국 증시를 판단을 할 때 단순하게 다우와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S&P 500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물어보셨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한 가지와 미국의 실물 경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나왔습니다. 2018년, 19년 계속 시장을 지배했던 가장 큰 변수였고요. 하지만 미국 증시 동기간 중에 어떻게 갔죠? 제일 잘 갔죠. 정말 잘 갔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미국의 증시는 정확하게 상하이 증시는 크게 밀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존 중국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으로부터 뺏겼던 그 부가 다시 미국으로 유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을 이슈화시키는 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들 알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그래도 미국이 이길 거야. 그러다 보니 미 증시는 조금 더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증시에는 그리 좋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만약 이번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을 때 예전처럼 강경한 자세로 버티기보다는 오히려 적정 시점에서 합의를 하고 경제에 주는 충격을 최대한 줄여 나갈 것이라 판단이 돼요. 다른 건 아니에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매우 좋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올해 IMF에서 우선은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네. 중국도 공산당입니다. 그 주석 시진핑이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와 흔히 말하는 권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2014년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경제 성장이 분명히 더뎌가는 상황에서 소득 격차는 더 크게 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당연히 반발하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상황이 이어졌을 때 국가 경제 전체가 차지하고 국가 경제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성장은 상당 부분 더딜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진핑은 그걸 원하지 않을 거고 중국이 계속해서 경제가 완만한 성장 곡선을 보이고 언젠가는 미국이 보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경제 규모를 갖추려고 할 거예요. 잠시 고개를 숙일지라도 결국에는 중국이 세계에서 중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걸 위해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충격은 결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될 게 사실상 골드만삭스의 S&P 500 다른 이유가 아닐 거예요. 증시가 안 좋다라기보다 즉 금융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 대한 우려가 결국에는 금융 경제를 잡아 끌어내릴 거라는 게 저는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선은 GDP는 당연히 안 좋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안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가 소비예요. 이 소비가 위축이 되어버리면 GDP는 필연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상황에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실직자의 수는 잃어버린 일자리 수가 2천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만 이 실업자가 또는 일자리가 2천만 개가 사라졌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와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실업의 종류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해드렸는데 실업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찰적 실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구조적 실업, 세 번째가 경기적 실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 지금 잠시 쉬는 자발적인 실업이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청년층이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실업을 선택하는 것.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실업에 해당합니다. 다음 구조적인 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예전 조선업이 좋지 않았을 때 조선 관련된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자연스럽게 실업자가 되는 거고 마지막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로 치면 IMF가 되겠죠. 국가 경제 자체가 마비가 되다 보니 실업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데 반대로 이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고 정부의 힘이 강하다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토목이 되든 건설이 되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부가 가치 산업은 아닐지라도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음으로써. 지금 미 정부 같은 경우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경기 부양책을 엄청나게 많이 내어놓았죠. 시중에 돈을 푼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 경제는 결국에는 회복할 거고 정부 또 국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설령 미 국민이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수준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다면 거기에 다시 한번 취직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고용률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떨어지는 현상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물 경제에 대해서 좋지 않다 하더라도 풍부하게 만들어진 이 유동성과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바닥은 찍을 만큼 찍었습니다. 지하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빠르게 빵 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한 가지 확실한 건 올라갈 거라는 점.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너무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카드 하나와 미국의 실물 경제 이렇게 두 개의 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최충성 위원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골드만삭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S&P 500 석 달 안에 20% 하락 우려, 27% 하락 우려 이런 오늘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쌓이시거나 다만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경각심 정도만 가지고 좀 대응을 하자. 그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많은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개별적인 종목들은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그런 종목들을 잘 노린다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러한 기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부나 골드만삭스 이러한 것들은 이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을 그런 기사들을 내보낼 때 굉장히 좀 꿈과 희망이 찬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끔씩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물론 주가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그런 심리에 의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주가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거든요. 어떤 기업을 잘 보시면, 바이오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 기대감에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잘 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거를 다 반납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일단 지금 지수 자체는 기대감만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다. 특히 더더욱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수치를 좀 보시고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업률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국내에서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느 때보다도 많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 지금 시장 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데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상승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단 이러한 것들을 경기 돈을 찍어내고 이런 걸 해서 부양을 시키는 것도 좋지만 결국엔 나중에 다 화로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이성적으로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지금 섹터분들이 뭔가 지수가 상승을 한다거나 업종 관련해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할 때는 주도하는 섹터분들이 하나씩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지수가 상단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그렇다고 하락하기도 싫어한다는 건 산업 전반적인 경제 순환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거 떨어지는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해야 되고 향후에 어떤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인가, 어떤 산업군 자체가 성장할 것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97년, 98년 IMF 그리고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를 겪으면서 시장이 결국에는 그 지수 때보다 많이 영역이 상승 폭을 많이 올라와 있던 건 기존에 없던 산업군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해 오면서 상승을 해왔던 거거든요. 일단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제 자체가, 시장 자체가 많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상반에 계속 부딪히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산업군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이 불안정한 시장에서는 섹터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러한 장에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섹터군들이 돌고 도는 거는 그 안에서 대장을 뽑으려고 지금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캐치해서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겠다를 잘 판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시장 상황을 계속적으로 좀 대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섹터군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좀 잘 대응을 하신다면 오히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되실 거고, 지금 박스권 구간을 움직여가고 있지만 굉장히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시장에 오히려 굉장히 수익 내기 굉장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흐름을 잘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도 수익을 잘 내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시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섹터분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게 돼 있고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오늘 같은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은 사실상 정해져 있거든요. 일단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잘 하시고, 유동적으로, 시장은 항상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4차 산업 관련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상승을 안 하는 건 맞거든요. 물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러한 점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수는 매일매일 변화하는데 내 투자 스타일을 계속적으로
고집을 한다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투자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바꾸면서 유동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됩니다. 일단은 뭐 두려움에 빠지시기보다는 경각심을 어느 정도 가지시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군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섹터 순환이 빠르게 돌고 있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위원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장 조정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또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은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런 장 속에서 어떤 종목 이제 눈여겨보면 좋을지 베스트 공략주 중에서 이제 위원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위원님 먼저 여쭤볼까요? 이청원 위원님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위원님 내일장 같은 경우는 또 올라갈지 내려갈지 많은 분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뭐 시장과 상관없이 어떤 종목 위원님께서 베스트 공략주로 가져와 주셨나요? 저는 PNT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아마 한마 정도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다른 것보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섹터상으로 2차 전지에 속하는 섹터, 거기에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해당 섹터의 종목들이 주춤하죠.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기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분명 부진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세요. 가격이 지금 주가가 크게 밀렸느냐?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또는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해당 섹터에 있던 대다수 종목들이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옆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와요. 기간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산업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고 2차 전지만큼 안전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처럼 기간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실적 또한 올해 전망이 좋습니다. 매출액은 약 4천억을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2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나아지는 상황에서 산업도 매우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그 속에서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담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PNT라고 하는 종목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릴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 목표 가격은 제가 12,5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이었어요. 이때 찍었던 고가인데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결국에 이 가격대까지는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 그리고 손절 가격은 8,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차 전지를 조금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PNT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PNT 목표가 12,500원, 손절가 8,000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시장이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때 PNT 같은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최충성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 들어봐야겠죠? 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저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 벤처 기업부의 빅3 분야 혁신, 성장 그런 지원 기업입니다. 일단 바이오 리더스 관련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일단 이 구조 자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일단 TCM 생명과학이 일단 코로나19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1,560억 원 규모의 이제 진단키트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에 달성을 한 넥스비티,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지배구조 자체가 TCM 생명과 그 위에 이제 최대 주주가 넥스비티이고 그 위에 이제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군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FDA 인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에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얘는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노려볼 만한 충분히 상승력도 많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가 오늘 매수가 종가 자리가 9,200원인데 일단 목표가 자체는 10,000원, 11,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일단 단기 스윙 관점에서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8,500원 오늘 봉에서 중간봉 자리인 8,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지금 살짝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11,000원, 12,000원까지도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까지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11,000원으로 더 올려서 목표가를 수정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슈 설명도 자세히 해주셨으니까 이 점까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창원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코리아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난 종목으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아니 그걸 자랑을 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죠. 예. 굉장히 잘 갈 거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코리아 센터 만약에 그때 방송 보고 좀 공략을 하셨으면 네. AS는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매매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 매매를 하고 있다고. 통계적인 결과값만 보고 저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코리아 센터가 갑자기 떡하고 떴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고 호재가 있고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 오로지 통계 프로그램이 제시하고 있는 그 결과값에만 주목을 하는데 네. 코리아 센터,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던 거였고 토요일에도 무방에서도 이 종목을 이야기해드렸어요. 정확하게 어제였죠. 10% 딱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목표 가격은 무난하게 도달을 했고요. 물론 오늘 눌림이 남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의 흐름이 저점 구간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어느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코리아 센터 아무쪼록 종목을 혹시나 잡으신 분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를 하고 또 방송도 보시면서 앞으로도 언제나 좋은 결과 있길 매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이제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 그럼 수익률이 얼마나 나신 거죠, 위원님? 네, 수익률은 한 12% 정도 났어요. 12% 정도? 예, 사실 고가 대비 그 정도였고 오늘 장 초반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올라가긴 했는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장이 조금은 불안하거나 방향성을 뚜렷하게 못 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수익은 짧게 가지고 가십시오. 다만 비중을 조금 높게 실으세요. 제가 최근에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매우 낮게 다양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 증식에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좋은 종목을 짧게 대신 비중을 높게 그렇게만 하면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센터 12% 수익률, 물론 이제 중간에 위원님께서 짧게 끊어가자라고 말씀 주셨지만 이러한 황금 같은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이창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위원님께서 무료 방송도 해주시고 이렇게 방송 나오시면서 좋은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시지만 자세한 종목에 대한 전략들 이쪽에서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최충성 위원님의 지난 종목도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 위원님, 제 기억이 맞다면 팜스토리 공략을 하셨는데 오늘 장 후반에 굉장히 갑자기 시세가 분출됐거든요. 팜스토리도 AS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은 상승을 어느 정도 줬다가 지금은 좀 눌림목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팜스토리 관련해서 지금 6개나 지금 미 육류 대란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지점입니다. 일단 손절가를 제가 1,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짧게 좀 제시해드렸는데 지금 1,000원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집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그냥 공략하셔서 끌고 올라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1,500원까지도 사실 보이는데 일단은 너무 크게 목표가를 보시기보다는 1,300원, 1,200원, 1,300원 정도에서 천천히 좀 단기 스윙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6개 관련해서는 지금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거는 지수의 하락과 더불어서 일단 개인들의 물량을 조금 빼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천천히 다시 공략하시면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육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팜스토리까지 AS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트렌드한 종목 나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즌에 맞는 종목들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쪽으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멀리서도 가까이서도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